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먹는 치료제 긴급 승인이 됐습니다. 먹는 치료제 긴급 승인. 네. 네. 그러니까 화이자사의 지금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게 식약처에서 긴급 승인했고 지난주에 좀 보류가 됐었습니다. 발표가. 그때 미국의 FDA에서 승인이 났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구매 계약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긴급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발표를 좀 미뤘던 건데 오늘 긴급 승인이 떨어지면서 정부 발표는 지금 100만 4천 명분 정도를 선구매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이 중에 60만 4천 명분은 선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약이 입원 사망률을 88%까지 감소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좀 확인이 됐군요. 언제부터 도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월 초까지 이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60만 명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36만 2천 명분은 화이자에서 들어오고요. 나머지 24만 2천 명분은 머크사의 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계약이 끝나면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업체와 협의 중이고 아마 이르면 1월 중순경부터 국내에 도입이 되고 아마 치료 현장에 드디어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우리 지금 의료 시스템이 경증은 재택치료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면 한결 좀 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자,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1월 2일이면 2주간의 지금 강력한 거리두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셨겠지만 지금 1일 확진자 수는 다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20일 만에 4천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주말 효과도 있고 한파 때문에 검사 수가 좀 줄어서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 텐데 일단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게 네. 방역당국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날로 치솟던 하루 확진자 수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병상 대기자도 1천여 명에서 200여 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확진자 수 감소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이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둘러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게 신규 확진은 주는데 위중증 환자는 계속 1,000명대예요. 위중증 환자 계속 1,0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사 수가 지난 주말부터 줄 수밖에 없었죠. 성탄절 연휴인데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영하로 급격히 떨어져서 오늘도 영하 10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긴 줄을 잘 서지 않고 검사 수 자체가 주말 효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의 숫자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6, 7천 명대가 계속 나온다면 2주 동안 강력한 거리두기가 내년 1월 2일까지인데 이번 주말에 연장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전문가와 방역 당국이 함께 연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또 금요일, 빠르면 목요일 정도면 연장 여부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매일매일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확진자 숫자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위중증 환자 숫자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방역 수칙 계속 지키셔야 됩니다. 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네. 지급이 시작됐죠?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뭐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오늘부터 문자 안내가 갑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는 이제 1단계는 누구냐 하면 영업 제한이 걸려 있고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들이죠. 지금 전체 규모는 32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받으신 분은 바로 신청하시면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나 안내 문자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당일 지급이 원칙인데 뭐 밀리게 되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겠죠. 오늘 27일 홀수날이니까 사업자 등록증 끝수가 홀수인 분들하고요. 내일 28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수가 짝수인 분들하고 모레 29일부터는 모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최대한 9천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쏟아붓고 나면 내년 1월부터 1월 초중순부터는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 안내가 올 겁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작해서 2월 말까지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 지원되게 됩니다. 네.
뭐 부족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오늘부터 또 시위에 나선다고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100만 원 정도 지원금은 턱도 없다. 이분들 계속 이제 항의하고 계시죠. 이 시위도 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 외부에 노출된 간판을 모두 다 소등하는 영업은 합니다. 내부에서는 영업하는데 간판을 모두 끄면 서울의 좀 이 상가 지역은 어떤 풍경일까 싶을 정도로 오늘 소등 시위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죽하겠습니까? 네. 고통이 계속 길어지는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등과 오찬, 바로 네.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네, 청와대 내부 계단 사진이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지금 6대 대기업 총수와 함께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뿐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SK 최태원 회장도 있고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도 있고 구광모 LG 그룹 회장도 있습니다. 모두 이제 6대 그룹 회장과 대통령이 모이는데 무슨 논의를 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오늘 간담회 키워드는 일자리, 네. 그중에도 특히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주자처입니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고, 현대자동차는 H 모빌리티 클래스 같은 교육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하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8월에 가석방됐는데 네. 오늘 참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긴급한 상황 때문인데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고요. 지금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청년 희망 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은 교육과 채용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하는 어찌 보면 민관 합작 사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6대 대기업이 오늘 약속을 내놓은 것이 향후 3년간 17만 9천 개 정도, 거의 18만 개 정도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최근에 일자리가 조금 늘고 있는데 고령자 일자리, 공공 일자리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는 어디 있느냐. 이거 대기업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코로나 충격 흡수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제 문제, 청년 고용 문제에서 대기업이 나서게 된 거고요. 좀 더 일자리가 확대돼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마중물이 돼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시장까지도 코로나에서 좀 풀려나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청년 고용이 확대되기 위한 그러한 마중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고 하고 경제 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네, 이게 온기가 좀 확 퍼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